어느 날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과 함께 들어온 중년의 아들. 의자에 앉자마자 아들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잇몸이 계속 아프시대요. 양치도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런 걸까요? 그날 나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너무 열심히 양치하셔서 그런 겁니다. 잇몸이 망가졌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정말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하루에 4번, 6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를 닦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넘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돌봐온 치과의사 박성진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하나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리고 자기 전에도. 게다가 힘도 꽤 주셔서 이를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닦으셨죠. 그런데도 잇몸은 깊이 물러났고 치아 뿌리까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어요. 더 심각한 건 최근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던 이 어르신에게 담당 내과 의사가 먼저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차라리 안 닦는 게 나았던 건가요? 그분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잇몸을 가볍게 눌렀을 때 따끔하거나 피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만든 경고등이죠. 사람들은 보통 양치질도, 운동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좋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양치는 다릅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회복 능력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상처 하나 생기면 예전에는 하루 만에 아물던 게 지금은 일주일 넘게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딱딱한 칫솔로 하루 3번 이상 힘주어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은 마치 오래된 카페트처럼 점점 닳아 없어지고 결국 치아 뿌리가 드러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잇몸 태축이라고 부르죠. 거울을 보실까요? 예전보다 치아가 길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잇몸이 물러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치아 뿌리는 단단한 에나멜층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찬물, 바람, 심지어 아이스크림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찌릿한 통증 한 번쯤은 느껴보셨죠? 이걸 치아 과민증이라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잇몸이 물러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은 세균에게는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잇몸 질환은 더 깊어지고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치질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맞는 양치법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세요. 아침에 1번, 자기 전에 1번.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부드러운 칫솔을 쓰셔야 해요. 마트나 약국에서 초극세모라고 쓰인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칫솔은 잇몸을 상처내지 않으면서도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다음은 칫솔질 방법입니다.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살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계란 껍질을 닦는다는 느낌으로요.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 2분 이내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해보셔도 좋아요. 이 방법을 실천하신 78세 한영자 어르신은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하시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잇몸에서 피가 멈췄고 3달 후엔 찬물도 거뜬히 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6달이 지나자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하며 활짝 웃으셨죠. 그 미소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칫솔은 너무 빳빳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 꼭 칫솔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놓치면 안 되는 건강 이야기 저희가 꼭 챙겨드릴게요. 그런데요, 양치질만 바꾼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바로 치약도 중요한 함정입니다. 혹시 이런 치약 쓰고 계시진 않나요? 화이트닝, 퍼라이트, 스파클링, 눈부신 미소. 광고 속 멘트처럼 빛나는 효과를 기대하며 고르신 치약. 바로 그 치약이 여러분의 치아를 조금씩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진료실에 단정한 모습의 75세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윤미자 어르신. 고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도 웃을 때 자신감이 있답니다.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써왔거든요. 치아도 하얗고 좋지 않나요? 그런데 정밀 검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치아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범랑질이 거의 사라져 찬물만 닿아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오히려 치아를 망쳐왔다고요?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치약 속 연마제였습니다. 하얀 치아를 만들겠다는 광고 문구에 혹해 20년 동안 고집해오신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강한 연마 성분이 들어 있었죠.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그때는 치아 표면도 단단하고 탄탄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치아의 보호층인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서울치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치아의 범랑질 두께는 20대의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한 연마 성분이 들어간 치약으로 매일 이를 닦는다는 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사포로 계속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고르세요. 포장지에 저마모 민감성 치아용이라고 적힌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해 줍니다. 특히 침 분비가 줄어드는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셋째,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퍼펙트, 화이트, 프리미엄 같은 문구보다 실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그게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미자 어르신은 이후 치약을 바꾸셨고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제야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는 치약 꼭 확인해 보세요. 눈부신 미소가 아니라 건강한 미소를 위해서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윤철 어르신. 늘 깔끔하신 성격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식사만 끝나면 곧장 칫솔을 들고 화장실로 가셨고 외출할 땐 휴대용 칫솔까지 챙기셨죠. 6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문제라고요? 충격적인 결과는 최근 검진에서 드러났습니다. 치아 앞면에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심지어 몇몇 부위는 이미 안쪽 상아질까지 드러난 상태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산성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과일, 주스, 커피 같은 산성 식품을 먹으면 입안의 pH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치아 표면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양치질을 하면 마치 젖은 종이를 볼펜으로 눌러 그리는 것처럼 범랑질은 쉽게 긁히고 깎입니다. 고려대 치대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을 먹은 후 치아의 표면 경도는 최대 3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식사 후 양치는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해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 음식 찌꺼기는 그냥 놔둬도 될까요? 아닙니다. 식후엔 먼저 물로 가볍게 헹구세요. 그 다음 불소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 바꿔도
치아 손상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윤철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네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입마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심장마비와 치매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신호입니다. 83세의 김재만 어르신. 몇 년 전부터 밤에 자주 깨고 말을 할 때도 입안이 바짝 마른다 하셨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충치가 갑자기 여러 군데 생기고 잇몸 염증까지 번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한 구강건조증. 원인은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복용하는 약 중 무려 80%가 구강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조금씩 자주. 하루 8잔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보세요.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셋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세요. 모두 침 분비를 억제합니다. 넷째,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해 보세요. 필요하면 대체 약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재만 어르신은 약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시고 몇 달 만에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밥맛이 돌아왔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실. 입속 건강이 곧 심장 건강이라는 것. 하버드 의대와 서울의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은 심장병 위험을 최대 20% 증가시키고 뇌졸중 위험은 3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잇몸 질환은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동맥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과 뇌를 공격하는 겁니다. 또한 당뇨병, 치매, 폐렴, 류머티즘 등 다양한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입속 문제라며 방치했던 것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해 드립니다. 60대 이상을 위한 치과 의사의 구강 건강 처방전.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에서 2분만 닦기. 저마모 불소 치약 사용, 미백 치약은 피하기. 식후 즉시 양치 노 30분에서 1시간 후 양치. 물 자주 마시기, 무설탕 껌으로 침 유도. 정기 검진은 최소 6개월에 한 번. 복용 약물의 구강 영양은 의사약사와 상담.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미소와 건강 함께 지켜드릴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건강 정보 챙겨드릴 거 여러분의 웃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